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순열 지난 시간에 이제 P, 팩토리얼 이런 거 기호도 같이 공부했잖아. 그지?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나열을 그냥 나열하시오, 뭐 세 개를 나열하시오,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얘들아 몇 가지 이제 조건을 줄 거거든. 이제 그 조건에 어떻게 하는지, 어떤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근데 얘들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기억해야 될 게, n명을 나열하면 얘들아 그냥 n 팩토리얼이야. 이제 5개 나열하면 5팩이야. 6개 나열하면 6팩토리얼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팩토리얼로 우리가 간단히 나타낼 수 있잖아. 그지? 요거를 이용을 해서 계속 좀 한번 줄을 세워 봅시다. 자, 먼저 얘들아, 제일 흔히 나오는 조건이 이웃한다라는 조건인데, 이웃하면 이거 우리 사실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얘들아 그대로 한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웃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냐, 붙어 있으란 거잖아. 그지? 나열할 때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지 말고 얘들아 붙어 있으란 거니까 묶어서 한 명처럼, 그게 2명이든 3명이든 얘들아 묶어서 하나 혹은 한 명처럼 생각하고 줄을 세우자. 그래서 하나처럼 생각하고 줄 세우고 얘들아 꼭 근데 생각해야 될 게 곱하기, 그리고 그 묶음 안에서도 나열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뭐 3명짜리 묶음이면 3팩, 2명짜리 묶음이면 2팩,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얘들아, 봐봐.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얘들아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지 않을까. 1번과 2번은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얘들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약간 다른 경우가, 이 둘 사이에, 그지? 이 둘 사이에 뭔가가 좀 있거든,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완전 그냥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얘들아, 그냥 표현만, 그지? 서로 반대되는 표현 같지, 얘들아.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은 완전히 그냥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그래. 그지? 그러면 남학생은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지? 그럴 때 얘들아, 그럴 때 이웃하면 안 될 것들이 있으면 걔네는 잠깐 얘들아 놔두고 나머지를 먼저 나머지를 줄을 세우는 거야. 줄을 세운 다음 얘들아, 요 표현 사이사이에 끼워 넣듯이 나열하자 얘들아. 요게 무슨 말인지는 문제 풀면서 한번 봅시다. 근데 얘들아, 끼워 넣는다는 요 아이디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역시 이 경우랑 이 경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리를 정해줄 거야, 문제가. 뭐, 얘는 어디 들어가고, 얘는 세 번째 들어가고, 뭐, 쟤는 제일 앞에 들어가고, 이렇게 자리를 정해주게 되면 시킨 대로 하면 돼. 시킨 대로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남은 것들을, 그지, 이제 빈자리에다가 채워주면 되거든. 그래서 역시 얘들아, 계속 그냥 고배 법칙처럼 얘도 줄 서고, 얘도 이렇게 되고, 쟤도 이렇게 돼야 되니까 계속 곱하기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단원이 이제 경우의 수, 뭐 순열, 조합 이런 단원이고, 요 단원의 개념이 얘들아 조금 더 확장이 되면 확률과 통계라는 하나의 과목이 될 텐데, 자, 그 과목 전체에서 얘들아, 그 2번 단원도 마찬가지지만 확통 전체 과목에서 적어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상황이 좀 있을 거야. 적어도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얘들아, 약간 그 문제 출제 의도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상황의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서 풀이를 마무리하라는 좀 출제 의도를 가질 때가 많거든. 그래서 얘들아, 적어도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 조건에 맞게 3번처럼 풀어도 되지만, 근데 얘들아, 가급적이면 얘들아, 저 반대 경우를 빼는 쪽으로 풀이 작성을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그게 훨씬 간단할 때가 많기는 해. 자, 그래.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해보자, 얘들아.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나서 요 말들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봐봐. 그래서
읽어보면서 얘들아, 아, 그래, 여기서 했던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런 식으로 얘들아, 끄덕끄덕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먼저 이웃한 거, 그지? 이웃하면 얘들아, 여기 보면, 그지? 미안. 오타가 있네요. 빨간색 그릇이 아니고요.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초콜릿. 빨간색 그릇은 초콜릿이라고 좀 내가 교재는 수정해 둘게. 초콜릿이 이웃하는 경우. 그리고 빨간색이 초콜릿. 파란색은 빵. 그래서 그리고 얘들아, 같은 색깔이 아니고, 그지? 같은 종류끼리 이웃하는 경우. 이렇겠죠. 내가 교재는 바꿔놓을게. 1번. 자, 빨간색 그릇에 또 빨간색이래. 초콜릿이 이웃하래, 그지? 그러니까 초콜릿 3개를 얘들아 묶어. 서로 다른 초콜릿 3개를 얘들아. 초콜릿이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이거 3개를 묶어. 그러면 초콜릿 하나가 됐어. 그리고 빵이 4개 있잖아. 빵이 점으로 하자. 빵 4개, 음료수 세모 2개. 그러니까 얘들아, 총 몇 개니, 그지? 자, 원래 초콜릿이 3개였는데 하나가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처럼 생각하고 줄을 세워. 이제 3개, 4개, 2개니까 얘들아, 총 몇 개니? 9개였는데 초콜릿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지? 7개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얘들아, 개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지? 그래서 얘들아, 요걸 7개를 줄 세우면 실패. 꼭 계산은 나중에 해. 실패. 그 다음에 묶음 안에서 나열하자니까, 자, 묶음이 얘들아 3개짜리 묶음이잖아. 요 안에서 줄 서는 경우는 3개가 묶였으면 3패, 4개가 묶였으면 4패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2번. 자, 초콜릿 또는 빵이 이웃하래, 그치? 초콜릿 또는 빵이 이웃하래. 뭐 이웃이고 뭐고 간에 얘들아, 또는이면 더 하는 거야. 그래서 2번은 얘들아, 초콜릿이 이웃하는 경우와 또는이니까 플러스 빵이 이웃하는 경우, 이거를 얘들아 한번 세워보자. 초콜릿이 이웃하는 건 아까 우리 1번에서 했잖아, 얘들아. 이거 해봤잖아, 그지? 7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그지? 그러면 빵이 이웃하는 거는 빵을 묶자, 그지? 빵 4개를 얘들아 이번에 봐봐. 파란색으로 할게. 빵을 묶으면 얘들아, 빵을 묶어버리면 몇 개가 되는지 보자. 초콜릿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지금 초콜릿은 지금 안 묶인 거야. 빵이 이웃한 경우니까 빵을 묶은 겁니다. 빵점 4개를. 그래서 초콜릿은 하나, 둘, 셋 그대로 있고, 빵이 4개가 된 거야. 그지? 빵을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리고 다섯, 여섯. 그러니까 총 얘들아 3개, 4개, 2개, 9개인데 빵을 묶어서 하나가 됐잖아. 그러면 초콜릿 하나, 둘, 셋, 빵 넷, 음료 하나, 6개. 그래서 얘들아 6개를 줄 세우고, 그지? 6개를 줄 세우고, 그리고 빵, 그지? 빵이 지금 묶음이 4개 묶음이잖아, 얘들아. 4개 묶음이니까 4팩토리얼을 해주자. 이렇게 표현을 좀 해둘게. 그러니까 초콜릿이 이웃하면 초콜릿을 묶고, 빵이 이웃하면 빵을 묶으면 되지, 그치? 근데 빵이 이웃한 경우에는 초콜릿은 지금 안 묶여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됐고, 그리고 빵 묶음 안에서 빵이 지금 4개가 다 묶였으니까 빵 묶음이 4개짜리 묶음이거든. 4팩토리얼 하면 됩니다.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 틀려. 이거 계산하면 안 돼. 지금 얘들아, 딱 요거 봐봐. 요 순서대로 나열된 거는 초콜릿도 이웃하고 빵도 이웃하잖아, 그지? 요 순서대로 나열되는 것도 얘들아, 그지? 하나의, 그지? 경우가 될 텐데, 근데 이때는 초콜릿이 이웃하기도 하고 빵이 이웃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 숫자 2개를 계산해서 더하게 되면 요렇게 생긴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워지는 거니까 얘들아, 빼야지, 그지? 한 번은 빼줘야 돼. 항상 얘들아, 또는으로 더할 때는
꼭 겹치는 경우를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콜릿과 빵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 그럼 얘들아, 초콜릿하고 빵이 이웃하는 경우는 검은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얘들아, 초콜릿도 묶고 빵도 묶으면 돼. 초콜릿이랑 빵이 다 이웃해야 되니까 초콜릿도 묶고 빵도 묶어. 그지? 그럼 얘들아, 개수를 한번 쉬어보자. 봐봐. 초콜릿 묶었으니까 하나, 빵 묶었으니까 둘, 셋, 넷. 그지? 하나, 둘, 셋, 넷. 묶어버려서 하나가 됐으니까 얘들아, 네 개처럼 생각하고 줄을 세우자. 근데 이번에 얘들아, 묶음이 몇 개야? 묶음이 두 개잖아. 그치? 그러면 묶음이 두 개면 얘들아, 빵 묶음 안에서 줄 서는 거, 초콜릿 묶음 안에서 줄 서는 거, 빵 묶음 안에서 줄 서는 거를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3개짜리 초콜릿 묶음이 줄 서는 경우고, 이거는 4개짜리 빵 묶음이 줄 서는 경우입니다. 이게 얘들아, 이거 두 개가 이웃하면 두 개를 하나처럼, 이것과 이거를 따로따로 하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따로따로 묶음 안에서 줄 서는 경우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묶음이 여러 개면 여러 개를 곱하면 돼. 그래서 이거 빼주면 답이 나올 거다. 자, 7팩토리얼이 5천 얼마로 조금 크거든. 이거 여기까지만 좀 쓸게. 계산은 좀 넘어갈게. 자, 얘들아, 그러면 이번에 3번은, 얘들아, 3번은, 같은 종류끼리, 그러니까 초콜릿, 빵, 음료수 다 이웃하래. 그러면 얘들아, 초콜릿 3개 묶고, 빵 4개 묶고, 음료수 2개 묶어. 그러면 몇 개가 됐니? 하나, 둘, 3개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 3팩토리얼로 줄 세우고, 그 다음에 초콜릿 묶음 안에서 줄 세우고, 빵 묶음 안에서 4개 줄 세우고, 그리고 이거 누구지? 이거 음료수, 그치? 2개 줄 세우고. 역시 저거 계산하면 됩니다. 내가 막 임의로 숫자를 좀, 개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얘들아, 경우의 수가 좀 큰데, 근데 시험 칠 때는 당연히 곱하기 해야지. 그지? 곱하기 해야지. 나는 요까지만 좀 쓸게. 그래서 얘들아, 이웃하면 묶어. 하나처럼 하고, 묶음 안에서도 나열하고, 묶음이 2개면 2개 다 줄 세우고 하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또는 항상 더하는 거 맞아. 그래, 더하는 거 맞는데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밑에 거 얘들아, 그지? 두 번째, 이웃하지 않게. 요거 참 얘들아, 요거 중요합니다. 자, 끼워 넣자는 게 무슨 소린지 한번 같이 해보자. 자, 자, 두 가지 문제를 좀 그지 합쳐 놓은 건데, 그지? A를 먼저 구해봅시다, 얘들아. A는 뭐냐면, 남학생은 이웃하지 말해. 그지? 남자애들은 서로 붙지 마. 그럼 얘들아, 그러면, 그지? 봐. 다른 것. 여기서는 내가 다른 것. 위에서는 나머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 이게 표현하기 따라서 얘들아, 그지? 다른 것, 나머지, 이런 식으로 내가 왜, 그지? 좀 일관성 없게 했냐면, 수업을 하다 보면 내가 얘들아, 어쩔 때는 다른 거, 어쩔 때는 나머지, 이런 표현을 그지? 좀 내 나름대로도 통일되지 않게 쓰다 보니까 얘들아, 의사소통이 좀 원활히 되기 위해서 얘들아, 그렇게 좀 먼저 소개를 하려고 다른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지금 문제 속에서 보면 남학생이 이웃하지 말해. 그러면 얘들아, 여학생을 먼저 깔아. 여학생을 먼저 깔자. 여학생 3명 나열을 시키면 얘들아, 고민이 없어.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야. 자, 그러면 그 여학생들이 나열이 이렇게 여학생이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해보자. 여학생이. 자, 그러면 이제 남학생이 얘들아, 남학생이 어떻게 서면 되냐면, 봐봐. 여학생 사이사이에, 이렇게 여학생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남학생들이 자리를 잡으면 돼. 그치? 여학생들이 이렇게, 그치?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남자들이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남학생이 3명이니까 얘들아, 이 셋이서 자리를 하나씩 골라가면 되거든. 그러면 첫 번째 남학생이 고르는 자리는 4자리가 생깁니다. 양쪽 끝을 포함해서 얘들아, 사이사이 자리에서 양쪽 끝을 포함해서 이렇게 4자리 중에 남학생이 한 명이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남학생은 얘들아, 당연히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남학생들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은, 그지, 원래 사이사이 자리가 지금 양 끝을 포함해서 4개였잖아. 하나 골랐으니까 두 번째 남학생은 3개. 여기 골랐다 치자. 그러면 남은 한 명은, 얘들아, 남은 자리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하면, 봐봐. 남학생들은 다 떨어지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얘들아, 결국 어떤 배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그지? 여학생을 빨간색이라 하면, 남학생 한 명 이렇게 서고, 여학생, 그리고 또 여학생 나오고, 남학생 나오고, 여학생 나오고, 남학생 나온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들아, 요 상황을 한번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이렇게 다 얘들아 서로 떨어지게 되잖아. 여학생은 이렇게 붙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래서 이렇게 남학생을 사이사이 자리에 끼워 넣어버리면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게 되겠지. 얘네들 사이에, 여학생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그제? 그러니까 분명히 남학생들끼리는 붙을 수가 없지 않겠니? 그래서 이 자리에 2명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요 아이디어로 끼워 넣는다라는 게, 그런 아이디어로 얘들아 가열을 시켜버리면 남학생들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웃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얘들아, 최종 답은 여학생 나이라는 거 3팩토리얼 6가지, 남학생 나이라는 거 4, 3, 2, 24가지를 곱하면 됩니다. 144, A는. 자, 얘들아,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B인데, 번갈아 가며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 번갈아 가며. 그러니까 번갈아 가며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얘들아. 아니면 뭐 이제 교대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명이 있는데, 얘들아, 남자 여자 번갈아 가며 혹은 남자 여자 교대로 서란 말은 이 말이야. 남자를 파랗게 하면 남자 여자, 그리고 이렇게 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번갈아 가며 서라는 거, 그지? 그냥 총 6명을 줄 세울 건데, 남자가 얘들아 1번, 3번, 5번, 여자가 2번, 4번, 6번에 들어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 그래서 그냥 그치? 6자리 중에서 얘들아 번갈아 가며 선다는 게, 그지? 남자들이 이렇게 홀수 번째 자리 오거나 여자들이 짝수 번째 자리 오고,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서면 되는 거라, 그지? 그래서 해보자. 남자를 먼저 줄 세우자. 남자들이 어쨌든 3명이 줄 서면 되잖아. 3팩토리얼이야. 왜냐면, 그치, 그럼 자리가 1번, 3번, 5번에 서야 되는데, 그래, 괜찮아. 1, 3, 5번에 서든 얘들아, 1, 3, 6번에 서든 어디에 서든 3명이 줄 서면 3팩이야. 3팩하고, 그러면 남자들이 먼저 이렇게 얘들아 섰잖아, 자리를. 그치? 그러면 여학생들이, 그치, 여기 그 뒷자리에, 하나 뒷자리에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 그러면 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3명이서 3자리에 서는 거니까 3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야. 번갈아 가라 그러면 얘들아, 이게 내가 왜 지금 같은 문제 같은 유형 안에 묶어 놨냐면, 이게 그림이 되게 비슷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게 이렇게 서는 게 얘들아, 그치, 뭐 이웃하지 않는 거랑 상황이 비슷해서,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좀 같이 끼워 놨는데, 그치, 번갈아 가며 선다 혹은 교대로 선다는 건 얘들아 자리가 서로 이렇게 남자가 서야 될 자리와 여자가 서야 될 자리가 정해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남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처럼 설 거면 남자들이 1번, 3번, 5번에 3팩, 여자들은 2번, 4번, 6번에 역시 3팩, 이러면 끝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 문제에서 답은, 얘들아, 이 문제의 B는, 그지? B는 여기에 곱하기 2까지 좀 해줘야 돼. 이거 왜 그렇겠니, 얘들아? 왜 곱하기 2 해줘야 되겠니? 그지? 이거 왜 곱하기 2를 해야 될까? 한번, 그치? 잠깐 고민해봐봐. 일단 나는 이제 뭐 수업을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할게. 왜 곱하기 2를 하냐면, 남자가 왜 꼭 제일 앞에 서니? 여자가 제일 앞에 설 수도 있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여학생이 제일 앞에 이렇게 설 수도 있잖아. 여학생이 이렇게 홀수 번째에 서고, 남학생이 얘들아 짝수 번째에 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니까 이것 또는 이거니까, 얘들아 두 가지 경우니까
플러스 플러스라서 곱하기 2로 마무리해도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게 B다. 곱하기는 뭐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B는 얘들아 얼마니? 66, 36, 72. 그래서 A 빼기 B를 하면 답도 72. A가 144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거 얘들아. 이웃하다, 이웃하지 않는다. 표현만 비슷하지, 그지? 표현만 반대되지 얘들아. 계산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웃하지 말라고 하면 이웃해도 괜찮은 사람들을 먼저 나열시키고, 그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될 대상들은 그 양쪽 끝자리 포함해서 사이사이 자리들에 끼워 넣어주자. 그러면 자리가 4자리가 생겼고, 근데 남자는 3명이니까 이제 첫 번째 사람이 고를 수 있는 자리 4개, 두 번째는 하나 줄어서 3개, 세 번째는 남은 2개. 자, 번갈아 혹은 교대로라는 말은 얘들아 남녀, 남녀, 남녀 혹은 여남, 여남, 여남 이렇게 서는 거니까 결국 자리들이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로 나뉜 경우다. 그래서 뭐 짝수든 홀수든 얘들아, 그치? 세 자리에 줄 세우면 3팩, 세 자리에 줄 세우면 3팩이다. 그런 식으로 좀 단순히 얘들아 팩토리얼로 이제 먼저 표현을 하고 기호로 그 값은 계산을 합시다. 자, 자리가 정해진 경우, 이제 한번 보자. 자리가 정해진 경우, 자, 그치. 이렇게 6개의 알파벳이 있어. 이 6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할 건데, 모음은 모두 홀수란다. 모음이 누구니, 얘들아? 모음이 A랑 E네, 그지? 아이오우. 그래서, 즉, 이 말은 6개를 나열을 할 건데, 홀수 번째니까, 얘들아, 여기 1번, 3번, 5번에, 그치? 모음을 쓰래. 그치?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A랑 E를 여기에 채워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A한테 물어봐. A야, 니 어디 들어갈래? 그치? 그럼 A가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A가 택할 수 있는 자리가 3개. 여기 A가 들어갔다 치자. 그럼 얘들아, E는 A가 고르고 남은 홀수 번째 자리들에 들어가야 되잖아. 뭐 여기 들어갔다 치자. 그럼 E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고른 거거든. 이렇게, 그치?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게 A랑 E, 그치? 모음이니까 지금 A랑 E잖아. 얘네들이 얘들아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 홀수 번째 들어가라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해놓고 일단 넣어놓고,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다섯 번째 들어간다고 했대. 이렇게 얘들아 A랑 E를 배치를 해두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자음들이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없는 게 지금 얘들아 4개잖아. 그치? 그럼 거기다가 남은 4자리에, 그치? M, G, N, T 넣으면 되니까 4자리에 4개 까는 거야. 그치? 그 자리가 얘들아 뭐 이제 이렇게 뭐 세 번째 뭐 몇 번째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자리가 4개면 그냥 무조건 4팩 하면 됩니다. 꼭 연결되지 않아도 돼. 자리가 4개면 4팩이야. 그치? 4개를 여기 4자리에다 깔면 되니까 4팩. 저거 얘들아 곱하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얘들아, 이번은 M하고 N 사이에 3개의 문자가 오래. 그럼 얘들아 한번 보자. 6개를 줄 세울 건데 M하고 N 사이에 3개의 문자가 올 거면 얘들아 일단 제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니? 그치?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볼래요? 그죠? 이거 3개네. 미안. 왜 저기서니? 3개죠.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 얘들아. 3개의 문자만 오도록 할 거면 요 2개밖에 없네. 그지?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M하고 N이, 그지? 여기 들어갔으면, 그지? 이번에는 얘들아, 누구랑 누가 M하고 N이 쓰였으니까 A, G, E, T를 여기 빈칸 4군데에 줄 세우면 되잖아. 그러면 얘들아, 그럼 4팩이야. 4개를 4칸에 4팩. 똑같아. 이쪽도 얘들아, 당연히 똑같이 4팩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지금 생각했어. 그지? MN이 요렇게 여기 섰을 때도 빈칸 4개 4팩. 두 번째, 마지막 6번째에 섰을 때도 남은 4칸 4팩.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4팩토리얼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4팩이 2개니까. 근데 얘들아, 뭔가 좀, 그지? 왜 이거 안 하지 싶은 게
그치? 이걸 왜 빠뜨렸지? 하는 게 보이죠? 그죠? 뭘 빠뜨렸어? M하고 N 사이에 자리 바꾸는 거 빠졌죠? 그죠? 그래서 요건 얘들아, M과 N이 자리 바꾸는 거. 그러니까 M과 N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열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A랑 E를 먼저 넣었듯이 M한테, 그지? 물어본 거지. 여기 두 칸 중에 어디 들어갈래? 물어본 거야. 그럼 M이 여기라고 할 수도, 여기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저 두 개가 있는데, 그냥 자리 바꾸는 거니까, 둘이 자리 바꾸는 거니까 당연히 두가지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는 또 각자 해보고, 마지막으로 얘들아, 적어도 봅시다. 적어도. 자, 적어도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반대 상황을 빼자. 그런 출제 의도를 갖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일렬로 나열할 건데 총 6권을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모든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입니다. 이제 그냥 뭐 잡지고 지집이고 그거 6개 까는 거니까 6팩이고.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시집이 오래 얘들아. 그러면 반대 경우의 수를 찾는 요령은 이렇게 좀 해보면 될 때가 많아. 적어도 하나를 얘들아, 적어도 한쪽 끝까지 이걸 얘들아 모두로 바꿔. 이걸 모두로 바꾸고, 그치? 그래서 적어도 하나를 얘들아 모두로 바꾸고, 모두가 지금 얘들아 적어도 한쪽에 자, 그러면 반대 경우는 얘들아, 반대 경우는 어떤 경우겠니? 적어도 한쪽 끝에 시집이 오래. 반대 경우는 어떤 경우겠니? 그지? 6개를 얘들아 줄 세울 때, 6개를 이렇게 줄 세울 때, 적어도 한쪽에 시집이 오는 거니까 얘들아, 뭐 여기 시집이 오고, 여기 잡지가 와도 되고, 혹은 여기 잡지가 오고, 여기 시집이 와도 되잖아. 아니면 양쪽에 다 시집이 와도 되지. 그지? 근데 얘들아, 그러면 반대 경우면, 양쪽 끝에 잡지가 오는 경우만 빼면 되지 않겠니, 그지? 그러니까 반대 경우의 수가 양 끝에 잡지가 오는 경우의 수일 거야. 적어도 한쪽 끝에 시집이니까, 그지? 끝이면 양쪽 끝 두 군데잖아, 그지? 두 군데 중에 한쪽에라도 시집이 오랬는데, 그거의 반대 상황이라면 양쪽 끝에 두 자리 모두 다 잡지가 오는 경우만, 그지? 반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 경우만 6팩토리얼에서 빼면 됩니다. 그럼 양 끝에 잡지가 오는 경우는 얘들아, 이렇게 되지 않겠나? 처음에 잡지책 넣고,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6번째에도 잡지책 넣고. 그러니까 잡지책이 얘들아 4권이니까 여기에 채울 수 있는 잡지책이 4권. 여기 채울 수 있는 잡지책은 3권. 그지? 하나씩 채워야 되잖아. 채웠어. 그러면 책이 몇 권 남니, 얘들아? 잡지 2권이랑 시집 2권 남잖아. 총 4권 남잖아. 그 4권을 여기 팩토리얼에 4칸에 채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4팩. 잡지책 놓는 방법이 이거. 가운데 남은 책 4개로 남은 4자리를 채우는 거면 4팩.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들아, 이게 얼마니? 24 곱하기 10이니까 288이고, 그치? 그리고 얘들아, 답이 6팩토리얼에서 그래서 288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뭐 빼기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6팩은 720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한번 좀 같이 해보고 나서 묶어서 하나처럼 묶음 안에서 나열, 나머지를 먼저 깔고 끼워 넣자. 그리고 먼저 깔고 남은 자리에 나머지를 넣자. 전체 경우에서 반대 경우를 빼자. 요게 얘들아 이런 조건들이 그지? 이게 지금 얘들아 확통에도 지금도 나오지만 확통에도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웃하면 묶고 이웃하지 않으면 먼저 깔고 끼워 넣고, 그치?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면 되는 얘들아 그 유형들이라서 조건들이라서 지금 좀 잘 정리해 두고, 그리고 외울 건 좀 외워둡시다. 적어놓고 이제 얘들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